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한 파도는 일지 않는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메리카는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건설했지만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특허였고 대표적인 지역이 버지니아였습니다. 영국은 일찍 의회 정치가 발달한 나라였으므로 시민에게 선거권을 주었지만 전제 조건은 항상 세금이었습니다. 땅을 가진 자만이 갖는 고귀한 권리 선거권. 이 전통은 아메리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영국 본토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메리카의 선거권자 비율이 영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아메리카에선 노예와 여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선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권의 불평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특허장을 갖고 있던 영국의 관료들은 식민지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식민지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봉급만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선 식민지 총독이 필요했지만 식민지에선 영국 관료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종교 문제. 아메리카를 발전시킨 이들의 대다수는 청교도였음에도 여전히 식민지 총독은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 문제가 만연해 있었지만 그래도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영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독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듯 바람이 불지 않는 한 파도는 일지 않는 법이니까요. 바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도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지세법을 만들었습니다. 인지세법은 아메리카의 모든 서류에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 전에 논의됐던 설탕과세, 담배과세와 달리 세부담이 아메리카인 모두에게 직접 돌아가게 됐어요. 입법 취지는 식민지의 방위는 식민지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실제적으로 부담이 과중하지 않았기에 영국 의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조차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는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었잖아요. 대표 없는 곳엔 과세 없다. 1215년 존 왕의 대헌장을 거쳐 1628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을 통해서 확립된 이 중요한 원칙은 아메리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식민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의 대표가 없는 곳에서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처음으로 강경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곳은 버지니아였습니다. 버지니아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식민지였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건너온 선조들이 개척한 매사추세츠의 주도는 보스턴입니다. 앞으로 식민지의 독립으로 가는 길에서 보스턴이 늘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매사추세츠는 대륙회의의 개최를 각 식민지에 제안했고 영국 제품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인지세법은 한 번도 부과해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것을 영국 의회에서 마무리 짓고 온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랭클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상한 아메리카의 미래는 대영 제국의 자치 식민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곳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기 시작한 바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식민지의 다른 명목으로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 징수관을 보스턴에 파견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부유한 선주가 와인을 몰래 반입하다 징수관에게 걸려서 집까지 습격당했고
이 사건은 식민지 탄압의 상징이 되어 그는 일약 보스턴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우리 측 대표 없이 정해진 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부들의 도시 보스턴에선 영국 군인의 붉은 제복을 바닷가재 등껍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 바닷가재 등껍질이 보스턴 시내에 깔렸고 시민들은 공포심에 술렁댔습니다. 1770년 3월 5일 밤 눈이 내렸고 군중은 바닷가재 등껍질을 향해 눈뭉치를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군대는 총을 쐈고 5구의 시체가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식민지 측에선 보스턴 학살이라 부르며 맹렬히 영국을 비난했지만 영국 측에선 킹거리 사건이라 부르며 사건의 확대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바람을 더 세게 불도록 움직여갔고 영국은 일단 관세를 폐기했습니다. 단 하나 홍차에 대한 것만 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의 불씨가 됐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밤 보스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 무리가 과실주를 진탕 마시고 인디언 분장을 한 채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홍차를 잔뜩 싣고 부두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의 다트머스 호가 목표였습니다. 잔뜩 취한 청년들이 배에 있던 차를 다 바다에 버렸는데 그 양이 무려 8톤이었습니다. 이때 바닷물에 젖은 몇 개의 찻 잎사귀가 지금도 보스턴 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 자체의 잘잘못은 명백했습니다. 온건한 식민지 지주의 대표 프랭클린도 처음에는 이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다시 바닷가재 등껍질을 보스턴에 쫙 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찻값 배상이 끝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매사추세츠 의회의 임명권을 국왕이 가져갈 것, 형사재판권은 영국으로 이양할 것 등의 식민지 길들이기 법안을 모두 결의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영제국의 시민임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식민지인들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장하던 급진파는 대중의 지지를 못 얻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프랭클린은 찻값을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었으니까요. 1775년 4월 매사추세츠의 영국군은 식민지인들의 무기고를 찾으러 콘코드로 갔고 무기를 찾기는커녕 분노한 식민지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세차게 불어 파도를 일깨웠고 독립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찻값은 결국 갚지 않았고 애써 수입한 차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바람에 이때부터 미국인들은 홍차 대신 아메리칸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